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저희 크레이지커피 외대 직영점이 8주년 기념 이벤트를 했어요. 8주년이라고 해서 800원에 팔았습니다. 와, 정말 힘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8주년이라고 해서 800원으로 판다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게임 이벤트도 하고 했었는데 800원으로 팔았을 때 정말 많이 손님이 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었죠. 과연 저가 커피가 이렇게 팔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루에 내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는 걸 또 한번 제가 체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결론은요, 정말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는데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쉬는 타임이 거의 한 3시에서 한 5시 타임이 좀 약간 손님이 뜸했고, 그것도 뭐 뜸했다고 해서 완전히 막 손님이 없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있긴 있었는데 막 밀려들어서 한꺼번에 여러 잔을 쳐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뭐 어느 정도 약간 텀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저녁에 7시에서 한 9시 사이에 손님이 좀 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낸 매출의 한 10%? 20% 더 할 수 있겠다, 그만큼 더 쳐낼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많은 손님이 왔었는데, 이거를 제가 저가 커피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잘 되는 데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뭐 상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 저가 커피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뭐 얼마나 힘든지, 도대체 뭐 일반적일 때하고 저가 커피일 때하고 어떻게 상황이 다른지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아주 거의 정확한 비교 대상이 좀 나왔는데요. 저희 매출을 딱 보니까 저희가 9월 13일자 날짜와 9월 21일자 날짜, 어제 9월 20일이죠. 어제 날짜를 비교해 보니까 매출이 거의 비슷했어요. 매출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메리카노 800원 행사한 거, 이거를 이제 매출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이제 비교 대상이 되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영수증이 있습니다. 총 4가지죠. 긴 거는 포스, 짧은 거는 이렇게 키오스크의 영수증인데요. 집계표죠. 자, 여기 보시면 9월 13일 날 포스 매출이 보시면 47만 6천원 나왔고요. 키오스크 매출은 66만 4천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114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어제는 63만 3,800원, 그리고 요걸 보시면 48만 9,400원. 그러니까 111만원이죠. 이것도 거의 111만원이고 매출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수량 보시면 208개가 나갔죠. 그리고 키오스크에서는 184개, 그리고 9월 20일자 어제 보시면 여기 포스로는 321개, 키오스크로는 454개. 요거 보면 13일 날은 390개 정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더하면 454개와 321개, 775개 정도, 거의 2배 가까운 숫자의 차이예요. 정말 2배 가깝죠. 근데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매출 금액은. 지금 매출액과 이 나간 상품 수량을 이제 좀 보셨죠.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금액은 동일한데 노동 강도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저희가 손이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우리 직원이. 지금 한번 이거 영상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금 그 타임랩스를 하나 찍긴 했는데, 굉장히 짧게 찍긴 했는데 우리가 손발이 정말 잘 맞았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엔 3명이 하는데 4명이 했어요. 4명이 전부 다 이렇게 손발이 맞으니까 정말 빠르게 쳐냈거든요. 근데 만약에 손이 느리거나 뭐 아르바이트가 좀 익숙하지 않을 때, 정직원도 뭐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쳐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기다려주면 다행인데 저희 매장 주변에만 해도 카페가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그런 매장이 있는데 굳이 뭐 줄 서서 기다리겠냐,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줄 서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건 뭐 손님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가맹점 사장님도 나중에 이제 합류를 했어요.
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이제 현장 경험을 쌓으라고 이렇게 저희가 훈련 기회를 주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훈련이 됐죠. 평소에도 지금 바쁜데 더 바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딴 데는 그냥 아메리카 하나, 뭐 작은 거 큰 거 아이스 핫 요 정도인데, 저희는 블렌딩이 2개나 되고 디카페인까지 합치면 3가지 종류나 돼요. 그걸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하고 이거를 샷 뽑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이런 것까지 굉장히 원활하게 어제 잘 돌아갔어요. 심지어 진짜 오후에 점심시간 때 저희가 뭐 미스난 오더가 하나도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잘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노동 강도는 거의 뭐 2배, 이게 뭐 숫자만 두 개지 강도로 치면 한 3배 정도 느꼈거든요. 진짜 바쁜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인원이 그만큼 붙었잖아요. 만약에 3명이서 했었다면 정말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매출이 이 정도까지 받쳐주려면 어느 정도 인원도 더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거 보시면요, 금액이 정말 말도 안 돼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800원짜리를 저희가 2,500원 받잖아요.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남는 것도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 거를 이렇게 뭐 진짜 하루에 막 수백 잔씩 이렇게 뽑아대다 보니까 진짜 이건 좀 회의감이 들겠죠. 저가 커피를 하다 보면 굉장히 회의감이 들 거예요. 이게 운동을 좀 평소에 자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버텨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가 커피 같은 경우가 성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박리담회가 돼야 돼요. 기본 모델 자체가 박리담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하면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임대료가 높다는 뜻이에요. 임대료 높은 거를 이런 식으로 좀 팔아서 많이 이제 빼야 되는데, 이걸 많이 팔려면 아까 말했죠, 인건비가 더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 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임대료가 낮은 곳을 잘 찾으면, 정말 유동인구가 좋은 곳에서 임대료가 생각보다 낮은 곳을 잘 찾으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드물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요즘 저가 커피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포화 상태에 가까우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한 브랜드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메가커피 같은, 이제 뭐 1,900개, 2,000개 되다 보니까 이제 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장을 큰 데를 이제 내는 거예요. 이제는 뭐 큰 평수 안 하면 매장을 잘 내주진 않잖아요. 큰 평수는 또 임대료가 높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힘든 구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지금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200만원, 300만원 뽑는 거 정말 힘듭니다. 지금 보여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도 이런데, 거의 12시까지 풀타임으로 하지 않는 한은 매출을 그렇게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죠. 또 매출 이만큼 내려면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카페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적당한 금액으로, 그리고 퀄리티를 잘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야 뭐 제대로 내리다 보니까 800원에 대해서 원가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투샷, 쓰리샷 다 써버리니까. 근데 대부분 저가 커피들이 단가를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900원, 1,000원에 팔려면은 단가를 맞추려면 굉장히 뭐 저렴한 품질의 원두를 써야 되고, 그 원두도 그냥 그 한 샷짜리를 굉장히 작은 그램수를 써서 굉장히 길게 늘어뜨려 갖고 이제 탁한 맛을 내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맛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결국 뭐 맛이 어차피 저렴한데 그냥 이 맛을 뭐 만족하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면들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단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가 커피인데, 근데 이렇게 또 물량으로라도 쳐내야 되는데 박리담에 그게 이제 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버리면 결국은 이제 망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카페를 할 때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못해도, 아주 못해도 2,000원도 마지노? 근데 이제는 한 2,500원 선까지는 가야 될 거예요. 2,500원이 최대한의 이제 마지노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이제 퀄리티와 가격, 마진까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진짜 이렇게 몸 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가 커피에서 이렇게 죽으라고 해도 정말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그 매출의 노동 강배는 배가 되고
돈은 더 안 남아요. 정말 힘든 구조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실제 저희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라서 여러분들이 믿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제 주변에도 심지어 제 지인들 중에도 저가 커피에서 좀 많이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투자비 뺄 수도 없고. 그나마 브랜드 있는 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권리금 받고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 카페로 이제 저가 커피 하신 분들은 정말 와, 권리금도 못 받고 나오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창업시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